자, 두 번째는 고환율 관련해서 지금 수혜를 볼 수 있을, 여기에서 수익을 볼 수 있을 종목을 골라보자라는 의견이신데, 뭐 오늘도 뭐 환율이 잠깐 내려가긴 했지만 다시 또 1,500원대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게 언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1,500원대를 봤는지 부담은 좀 되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 있을, 어쨌든 고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을 업종, 산업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환율 관련돼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좀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네. 이거 좀 안 맞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고환율이다 그러면은 항공주들은 굉장히 좀 큰 피해를 보고 네. 그다음에 수출이 많은 기업들은 굉장히 뭐 높은 어떤 뭐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시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환율이랑 아니면 주가를 이렇게 한번 연계시켜 놓고 보면 사실 이게 거의 관계가 없이 움직입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고환율이 지속되면은 당연히 이제 달러 매출이 많은 기업들은 이제 매출 환산시에 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건 이제 왜 이게 시장에서 그렇게 생각보다는 크게 어떤 뭐 매출이나 실적이 연동이 안 되는지를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네. 우리가 보통 뭐 이름을 알만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은 유가라든가 환율, 그 다음에 뭐 현대자동차도 이제 뭐 환율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이 상당히 높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유가가 뭐 1달러 움직이면 뭐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기사도 많은데 이거를 다 해지를 걸어 놓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고환율에 불리하잖아요. 그러면은 환율이 올라갈 때 이게 이제 피해를 덜 보도록 이제 고정된 가격을 어느 정도 걸어놓는 거죠. 그러면 유가나 환율이 내려갈 때 대한항공은 수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올라갈 때도 피해를 덜 보고 내려갈 때도 수익을 덜 보게 이게 평균을 맞춰놓는 해지 전략을 굉장히 꼼꼼하게 해놓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어떤 뭐 기사들은 많이 노출이 되긴 합니다만은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위험에 노출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환율 수혜주다라고 그러면 뭐 자동차, 선박 뭐 이런 기업들,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거론하고 그다음에 뭐 반대로 피해주는 뭐 항공주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뭐 현대기아자동차도 수혜를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달러로 하나 또 계산할 때 불리한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고환율일 때 무엇이냐면 판매 보증 충당금이라는 건데 현대차 입장에서 판매 보증 충당금은 무엇이냐면 환율이 올라갈수록 손해를 보는 건데 우리가 보통 자동차 살 때 워런티를 부여를 받잖아요. 네. 5년 동안 뭐 다 고쳐줄게 이런 것들을 달러로 충당을 해놓기 때문에 고환율일수록 이런 부분들의 부담이 계속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 것과는 약간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은 생각을 감안을 하면서 종목을 그럼 골라봐야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고환율 요 상황에서 그러면 수혜를 볼 수 있을 종목으로 뭘 보면 좋을까요? 네, 대한항공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요.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은 사실 뭐 고환율, 고유가에서 수혜를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피해를 거의 안 본다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를 했고요. 얼마 전에 대한항공 실적 발표했을 때 시장에서 뭐 어떤 리포트를 보더라도 대한항공의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어떤 뭐 예측을 한 리포트는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근데 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죠. 그 실적에 대한 이유는 호실적에 대한 이유는 반도체였었죠. 이제 반도체는 비행기로 나르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사실 여객보다는 이 화물 운송이 어떤 영업적인 측면에서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항공사인데 반도체 수출이 많다 보니까 대한항공이 이제 화물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마크를 해서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좋아졌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이제 실적 발표도 그래서 주가 급등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도 대한항공 보면은 뭐 그렇게 뭐 유가나 환율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시장이 급락했을 때 가치는 빠져도 뭐 고환율이나 고유가로 인해서 빠지는 부분은 거의 없죠. 미리 정해진 가격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다만 만약에 대한항공이 1년에 뭐 1억 배럴의 기름을 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1억 배럴을 다 해지를 걸어놓지는 않습니다. 한 30% 정도만 걸어놓고 어느 정도 뭐 전문 용어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좀 똔똔이를 맞춰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 비용의 일부만 해지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부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해외 매출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SL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SL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이제 램프, 이제 조금 더 쉬운 말로 헤드 램프, 헤드 라이트를 이제 만드는 기업인데 국내에서는 점유율이 한 60% 정도, 글로벌 6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 사실 SL이 얼마 전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을 때는 뭐 이런 환율이나 무슨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게 아니라 로봇 때문에 굉장히 큰 관심을 좀 받았었죠. 이제 보스턴 다믹스 관련해서도 이 로봇 부품을 이제 공급을 하면서 관련주로 이제 공급망에 편입이 됐는데 이 로봇 관련된 부분은 뭐 아직까지는 뭐 SL 입장에서 큰 도움은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로봇주가 시장에서 어떤 부각이 됐을 때 SL 주주분들도 좀 서운하지 않는 주가 흐름은 뭐 같이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SL을 한번 좀 두 번째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뭐 고환율이라고 해서 크게 엄청나게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한번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고, 뭐 자동차 부품주 중에는 SL 같은 종목은 역시 수출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뭐 고환율 요 상황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을, 여기에서 투자를 보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뭘 탑픽으로 보세요? 네. 이 기업은 실질적으로 수혜가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 이제 게임주 넷마블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게임주요? 네. 넷마블은 이제 카지노 게임주의 매출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달러로 결제가 돼서 이 고환율에서는 실질적으로는 뭐 환율이 뭐 굉장히 서프라이즈로 좋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좋네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택지를 걸어놓는 대기업들과는 좀 약간 다른 결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매출 비중이 뭐 압도적이기 때문에 고환율에서는 당연히 뭐 수혜를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 외에도 일단은 게임주들은 뭐 자동차주들은 신차 효과가 있듯이 게임주들은 이제 신작 효과가 있죠.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8개 게임을 공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게임이 8개라는 건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 공백이 없다라는 뜻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넷마블의 어떤 단계적인 어떤 계단식의 주가 상승을 한번 예상을 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넷마블이 고환율에서 유리한데 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됐나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고환율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중에 달러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수혜를 볼 수가 없죠. 근데 넷마블이 과거에 홍콩에서 이제 스피넥스 카지노 게임사를 인수를 할 때 달러 부채가 엄청 났었죠. 조 단위의 부채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좀 갚았죠. 하이브 그 지분도 팔아서 어느 정도 갚았고 그다음에 리파이낸싱 하면서 이자도 좀 싼 쪽으로 좀 옮겨놨고 해서 그 이자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어떤 감소가 된 부분도 사실 고환율에서 최근에 이제 과거와는 다른 어떤 시선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고환율에 유리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부채가 많아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상쇄가 됐었었는데 이제 고환율 쪽으로 이제 유리한 부분이 많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신작 라인업이 올해 굉장히 풍부하다까지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뭐 지금 가격 굉장히 매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가 전후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7만 원, 손절 가격은 전저점 정도 될 것 같아요. 47,000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